자, 소사고등학교 2024 중간 기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충분히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1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을 보면 4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숫자가 한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n이 여러 개이니까 그 n들을 다 찾아가지고 더하라는 문제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숫자 몇인지 진짜 얘를 4를 6제곱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4는 2의 제곱이고 이게 4죠. 여기에 6제곱 빼기 1인 거니까 얘는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2의 6제곱, 2의 6제곱 빼기 1로 찢어질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뒤에는 또 찢어지니까 2의 6제곱 더하기 1, 2의 6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숫자는 8에다가 1 더하니까 9. 이 친구 숫자는 8에다가 1을 뺀 거니까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2의 6제곱은 65. 그럼 얘는 여기 64니까 더하기랑 65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를 한 번 더 소인수 분해해서 쓰면 65는 3 곱하기 일단 5로 했어요. 5 곱하기 13으로 찢을 수 있겠고, 9는 3의 제곱, 여기 뒤에는 7.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 친구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3, 5, 7, 13을 소인수로 갖고 있는 숫자인 거니까 3으로 나눌 때도 나누어 떨어질 거고,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7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9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근데 얘가 자연수부터라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는 1로 나눠도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1까지 챙겨주면 하나, 둘, 셋, 넷, 5마리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5마리를 각각 다 더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번 이차함수가 k값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x축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접한다는 말은 방정식에서 실근을 한 개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이 0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 써보면 2a-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b 4k 마이너스 b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여기서 k제곱을 알려주시고,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항으로 묶게 되면 4 마이너스 4a의 k 이렇게 먼저 챙겨주고, 나머지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개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0이기 때문에 a는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4 빼기 b니까 이 개수도 죽어야 되면 b도 4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a하고 b하고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13번, 14번, 15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16번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 뭐 이런 이차함수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이번에는 a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이 친구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한 개 있대요. 그러면 얘도 이 이차함수 자체로 우리가 K로 묶게 되면 여기는 x-2가 들어올 거고, 그쵸? 그럼 여기는 뒤에는 여기 쓴 거니까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 미안해요. 자, 다시 이 친구를 첫 번째부터 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빼기 y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식 자체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k로 묶게 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올 거고,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는 2가 될 거고 여기서 개수가 죽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가 0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여야 되겠네요. 그럼 이 이차함수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난 a란 점은 이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 마이너스 4. 여기다가 실제로 2,-4를 대입해보면 이 k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말하고 있는 a점은 2,-4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 a가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꼭지점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바로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BC와 그리고 꼭지점의 A,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 귀찮게 얘를 다시 또 전개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4인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없겠고, 자, 그럼 얘를 x로 묶게 되면 x-4여야 돼서 이 친구가 이 이차함수가 두 분을 갖는 지점은 여기에 0, 여기가 4겠네요. 맞죠? 그리고 a점은 2,-4. 뭐 어차피 이 친구가 밑변이 될 거고 밑에 이 여기 2,-4가 있겠죠. 얘 꼭지점이니까. 그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4. 높이도 4. 그럼 4, 4, 16에 나누기 2는 8.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18번을 볼게요. 18번은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11월 9일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여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한 개씩 섞어서 내고 있다. fx 더하기 gx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와 fx 더하기 gx 이 친구를 x제곱 더하기 x제곱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같냐면 둘 다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분의 1 fx로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1차식으로 나눌 때나 2차식으로 나눌 때나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건 나머지가 상수항인 상태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고 이 친구가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1차식 아니면 상수항인데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상수항의 상태로 같아야 하니까 얘로 나눌 때나 서로 상수항의 상태로 나머지가 같구나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fx 더하기 gx 얘로 나누든 상수항은 얘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상수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꼬다리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fx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이 친구가 상수항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fx가
2차식이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상수항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앞에 있는 애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fx는 내가 3x 제곱,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생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x, 그리고 모르는 플러스 a라고 봅시다. fx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우리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얘로 나누든 서로 나머지가 같다라는 건 둘이 나누는 수와 못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항등식으로 마저 표현을 해보면 서로 나누는 수와 못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사실 여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a만 남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3분의 1a라고 쓸 수 우리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가 g2 값을 알려줬으니까 모든 x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f2 더하기 g2는 2를 대입하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여기는 4 더하기 여기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3, 여기다가 빼기 3분의 1a를 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f2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9라고 알려줬고 여기를 9라고 쓸 수 있겠고, g2 값을 9라고 쓸 수 있겠고, f2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 12 마이너스 6 더하기 a, 그럼 얘는 6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가 6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얘가 우변도 마저 계산을 해주면 11 마이너스 3분의 1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3을 다 곱해봅시다. 그럼 더한 상태로 곱하게 되면 15에다 3을 곱하면 45 더하기 3a는 33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4a는 이 친구는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내가 fx를 여기다가 a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3. 그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f3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f3은 3, 3, 9, 9, 3,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그래서 27 빼기 12니까 1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 19번을 할 텐데, 19번을 보면 이차함수 꼭지점 알려주고, a라는 점이 소문자 a, 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fx는 2차함수, gx는 1차함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알려준 건 둘이 같다라고 도운 식의 두 분의 차는 3루트 3. 그리고 문제가 물어본 건 fx는 0,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꼭지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문자로 둬야 하는데, 소문자 a는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 b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gx는 1차 함수죠.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그냥 kx, 모르는 kx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둘 다 지나고 있으니까 각각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는 fx가 먼저 대입을 해보면 a제곱 b 마이너스 2가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에다 대입을 해보면 ak는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은 a가 있으니까 a를 우리가 소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는 k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가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k제곱분의 4 곱하기 b 마이너스 b는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항시키면.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k제곱을 곱하게 되면 4b는 4k제곱. 그래서 b는 뭐라 쓸 수 있겠죠? b는 k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일단 b는 k제곱과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x하고 gx하고 같다는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가 3루트 3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봅시다. 그럼 bx제곱 마이너스 2는 kx 같다라고 해놓고 이항식해서 b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두근의 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근의 곱도 알 수 있는데 두근의 차는 생소하단 말이죠. 근데 두근의 차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찢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한 마리를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봅시다. 그럼 두근을 진짜 빼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빼보게 되면 얘는 2a분의 막b가 죽을 거고 여기가 똑같은 친구인데 얘에서 얘를 빼니까 두 마리가 돼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도 죽어서 사실 두근의 차 공식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나온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뺄지를 모르니까 항상 두근의 차 공식은 사실 2a분의 아니라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맞지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니까. 그럼 이게 두근의 차 공식인데 이 방정식에서 그대로 이걸 써보게 되면 여기서의 a 자리는 b니까 b분의 이렇게 되겠죠. b분의 그리고 절대값 루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1창의 제곱 그럼 1창의 제곱 우리는 k제곱 그 다음에 15창 계수와 상수항을 곱하면 마이너스 2b 거기다 마이너스 8을 더 곱하니까 플러스 8b 이렇게 되겠네요. 이 자식이 3루트 3이라고 문제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b가 k제곱하고 같다라는 걸 우리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k제곱이 서로 b하고 같죠? 그럼 여기 k제곱이 있으니까 k제곱을 우리 b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b라고 쓰면 b 더하기 8b는 9b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결국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b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b를 알아내기 전에 양변에 pp를 곱하게 되면 절대값 루트 9b 절대값 닫고 3루트 3b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절대값이 싫으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보면 여기는 9b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27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3b 9로 다 남은 거예요. 3b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네. 다 정리를 해보면 자, 그 다음에 b로 묶게 되면 b는 그러면 b 마이너스 아니죠 3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이거나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는데 우리 b는 사실 이 2차항의 최고차항 개수였어요. 근데 0이 되면 저기 2차 함수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죽이고 b는 결국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fx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게 그냥 여기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물어본 거니까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c니까 얘는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1분의가 있다 생각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분모 바깥에 있는 게 곱한 게 분자 이렇게 써서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서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을 보면 px란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3 그리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 x-1로 나누면 3, x-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나머지를 물어본 문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 그쵸? 이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1차식이 된다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럼 qx를 죽여야 되니까 당연히 1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p1은 죽고 1도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 근데 p1 값이 3이라 했으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3도 대입해야 돼서 3은 3a 더하기 b. 이게 5.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a도 알고 b도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 ax 더하기 b도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바로 2번. 2차 방정식. 네, 이 문제는 내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공부를 조금 해본 친구들은 이게 약간 오메가에서 나온 2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분각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f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알려줬고,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알파, 그리고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5베타일 때, 자 해봅시다. 이걸 알려준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왜냐면 얘를 넘기기만 하면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f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0 이라고 써놓고, 얘는 f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는 0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그럼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다항식에 알파고 베타를 넣은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 진짜 이 다항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넣게 되면 x 자리에 x 제곱을 넣는 거죠.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 px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5x는 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얘가 그 오메가에서 나오는 식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붙게 되고, 얘는 사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세제곱이 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 4제곱을 x 세제곱 곱하기 x로 찍게 되면 x 세제곱이 1이니까 1에다가 사실 x 한 개 더 곱한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5x는 0이라고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px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6x가 되겠죠. 그렇죠? 6x 더하기 q는 0. 자, 이 방정식에다가 사실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고 베타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방정식이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소리인데 우리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6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p는 6이라고 알 수 있고, 두분의 곱 p분의 q, 근데 우리가 p를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6분의 두분의 곱이 1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q는 6이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 알려준 이 fx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친구라고. 자, 그럼 여기다가 문제에서는 1을 대입해보라고 했으니까 f1 값은 1 더하기 6 더하기 6, 그래서 13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